여러분, 거대한 다리가 어떻게 그 뜨거운 여름이랑 또 혹독한 겨울, 그 엄청난 무게를 다 견뎌낼 수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매일같이 건너는 바로 그 다리 속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유지 장치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와,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 문장이죠? 교량은 살아있는 구조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리가 그냥 딱딱한 쇠랑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이 문자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리는요, 진짜로 살아 숨을 쉬어요. 엄청 더운 여름에는 몸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또 추운 겨울에는 움츠러들고요. 심지어 해가 뜨고 지는 그 하루 동안에도 아주 미세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건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그럼 이 다리의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기관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신축이음이라는 장치입니다. 지금부터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주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신축이음이라는 게요, 그냥 다리가 끊어진 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다리가 계속 이어지게, 그 연속성을 지켜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더 큰 파괴를 막는, 우리 몸의 유연한 관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관절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죠? 늘어나는 힘을 버티지 못한 다리는 휘어지거나 심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다리는요, 정말 많은 힘들과 싸우고 있어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푹푹 찌는 여름과 꽁꽁 어는 겨울의 온도 변화는 기본이고요. 또 수많은 차들이 쌩쌩 지나가면서 누르는 교통 하중도 엄청나죠. 여기에 지진이나 바람 같은 자연의 힘까지. 와, 정말 쉴 틈이 없겠네요. 바로 이 신축이음이 이 모든 엄청난 힘들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다리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생명줄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다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각자 환경에 맞게 진화하듯이 다리도 그 종류나 노인 환경에 따라서 정말 각기 다른 호흡기관, 그러니까 다양한 모양의 신축이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형태, 바로 핑거형 신축이음입니다. 이름 정말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양손으로 깍지 한번 껴보시겠어요? 바로 그 모양처럼 생긴 튼튼한 강철판들이 서로 딱 맞물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깍지를 낀 것처럼 아주 단단하게 맞물려 있으니까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겠죠? 그리고 차량에 지나갈 때 나는 소음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KTX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 교량에 바로 이 핑거형이 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럴만하죠? 자, 이번에는 아주 다른 두 타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에 보이는 고무형은요, 우리 동네 작은 다리 같은 곳에 쓰이는 아주 간단하고 또 경제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모듈러형을 한번 보세요. 와, 보기에도 훨씬 복잡하죠? 여러 개의 칸, 그러니까 셀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수십 센티미터나 되는 거대한 움직임까지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대교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곳에 바로 이 모듈러형이 쓰이는 거죠. 정말 쓰임새가 극과 극이죠. 자, 그럼 엔지니어들은 이렇게나 중요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까요? 지금까지는 무엇인지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놀랍도록 정밀한 과학이 숨어 있어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다리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숨쉴 공간이 필요할까? 이 공간이 너무 좁으면 다리가 팽창하다가 부서져 버릴 거고, 반대로 너무 넓으면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지겠죠.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과연 엔지니어들은 이 완벽하게 딱 맞는 간격을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짜잔! 바로 이 공식으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뭔가 기호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다리가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 그 거리 델타는요. 첫째, 다리를 만든 재료가 온도에 따라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값 알파. 둘째, 다리의 전체 길이 L.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의 1년 중 가장 더울 때와 추울 때의 온도 차이 델타 T. 이 세 가지를 그냥 곱해주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세 가지만 알면 필요한 공간을 정말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배운 공식으로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길이 100m짜리 강철 다리가 있고 1년 동안 온도 변화가 35도 정도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필요한 움직임의 양은 과연 얼마일까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42mm입니다. 겨우 4.2cm예요. 와, 이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이 무려 100m나 되는 거대한 다리의 안전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신축이음도 결국엔 소모품이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리의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중요한 부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치 우리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다리도 아주 체계적인 점검을 받습니다. 여기 스케줄을 좀 보세요. 고무형은 3개월마다, 모듈러형은 6개월, 핑거형은 1년 주기로 정말 꼼꼼하게 균열은 없는지, 간격은 괜찮은지, 볼트는 잘 조여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다리의 건강을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요즘 엔지니어들은 아예 처음 설계 단계부터 다리의 전체 수명, 그러니까 평생을 고려합니다. 여기 보이는 램스나 SCC 같은 개념이 바로 그런 건데요. 쉽게 말해서 당장 만드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나중에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쉬운 부품을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과 돈을 아끼고 또 안전은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공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을 바로 이 한 문장이 완벽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완충, 연속을 위한 여백. 신축이음은 다리가 끊어진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둔 아주 지혜로운 공간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덜컹하고 나는 소리가 아마 예전과는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건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구조물이 살아남기 위해 내쉬는 아주 건강한 숨소리인 거죠. 다음에 다리를 건너실 땐 그 숨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